우리가 이제 그 부등식을 계산을 할 때 우리가 x가 a에서 b 사이다. 그 다음에 y가 c에서 d 사이다. 이렇게 돼 있을 때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x 플러스 y는 그러면 어떤 범위에 해당이 되느냐? 1차 부등식의 기본이죠.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돼요? 양쪽 끝에를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작은 것끼리 더하고요. 그 다음에 큰 것끼리 더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뺄셈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헷갈릴 수 있거든. 그럼 이 생각을 하면 돼. 뺄셈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지구상의 이제 사칙 연산이라고 부르는 게 4개잖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런데 실제로 수학에서 연산은 2가지인 겁니다. 누구냐? 더하기하고 곱하기만 있어요. 왜냐면 더하기, 그럼 빼기는 뭔가요? 빼기는 마이너스를 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누기는 역수 있죠. 분수. 역수를 곱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때 나눗셈하고 뺄셈은 따로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마이너스 y면은 요거를 마이너스 d 요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거랑 이거를 뭐 한다? 더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양쪽 끝에 이렇게 되죠. 그래서 a 마이너스 밑에 하시고 a 마이너스 d 그 다음에 b의 마이너스 c 요렇게 하면은 안 헷갈릴 수 있어요. 곱셈은 뭡니까? 곱셈은 이렇게 서로 4개를 곱해봐. AC, AD, BC, BD. 이게 마이너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4개를 곱한 값 중에 가장 작은 값이랑 가장 큰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나눗셈은 어떻게 하나요? 자, y분의 x다 그러면 요거를 y분의 1로 바꾸세요. 자, 이게 c하고 d가 양수이면은 y분의 1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d분의 1하고 c분의 1로 부등호 바뀌어요. 둘 다 양수일 때. 알겠지? 둘 다 양수면. 부호가 다르면은 안 된다. 마이너스 1하고 3인데 이거 하겠다고 그죠? 자리 바꾸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이건 자리 바꾸시면 안 됩니다. 부호가 같을 때 이야기예요.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고 자 문제로 좀 가보면 830번에 a 플러스 3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3의 x a 마이너스 3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 값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부등식이 되어 있을 때 1차 부등식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크게 본다 그러면 ax가 b 이런 형태 그죠?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x를 얼마 넣을 때마다 뭐 누가 크고 작다 이런 걸 할 때가 아닌 거지. 그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항상 성립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a가 그냥 빵이면 돼요. 그리고 얘를 0으로 만듭니다. 그럼 그대로 읽어봐. b는 0 이상 이 말이야. 그치? b는 0 이상 따라서 a가 0이 되면서 b는 0 이상 이렇게 되면 x에다가 뭘 넣더라도 성립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 0 곱하기 x가 4보다 작아요. 뭐 지나가는 초딩도 아는 내용 아닙니까?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지. 이게 기본 원리야. 그래서 니가 얼마가 되고 0이 되고 니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장땡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등식은.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게 1차 부등식의 기본이고 그럼 만약에 해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그죠? 물론 모든 실수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x 부분을 0으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해가 없으면 이 오른쪽이 성립을 안 하도록 하면 돼. 그러니까 이 부등식이 성립 안 한다 그러면 b는 음수가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지. 0이 음수보다 작다? 그럼 말도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연립 1차 부등식은 말 그대로 연립 1차 부등식은 833번에 자 연립은 그냥 교집합을 찾는다. 집합으로 따지면 겹치는 부분을 찾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2x-3 4x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x 플러스 6 이게 3x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각각을 푸는 겁니다. 풀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마이너스 2x가 4보다 작아요. 따라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 다음에 and then 넘기면 마이너스 4x가 마이너스 8이 돼가지고 x가 부등호 바뀌겠죠. 2보다 작아요. 따라서 동시에 겹치는 건 뭡니까? x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다. 이런 기본적인 연립부등식도 있고 그지? 기본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소수 나오면 곱해주고 이쁘게 정리하면 되는 거잖아. 일단 기본적인 연립 1차 방정식 푸는 거랑 과정은 똑같다. 여러분들 숙제에서 대부분 다
그렇게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3개짜리가 있죠. 3개짜리가. 그죠? 837번에 보면 3개짜리. 15x-24. 그 다음에 5x 플러스 6. 그리고 10x 플러스 1. 이렇게 되면 3개짜리는 뭐 국룰이죠. 국룰. 요거 하나, 요렇게 하나, 이렇게 만족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것도 연립이에요. 앞에 거 계산을 하게 되면은 10x가 뭐야 30보다 작아요. 그래서 x는 3보다 작아. 일단 하나 킵. 그 다음 뒤에 거 풀어보면 이쪽 넘길까? 5x로 바뀌겠네요. 넘기면은 5가 돼서 x가 1보다 커요. 그럼 결국에 따라서 x는 어떻게 됩니까? 1에서 3까지죠. 이런 건 여러분들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일 거예요.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연립 1차 부등식에 해가 주어진 경우 마찬가지지. 똑같이 푸는데 그 교집합이 그 해가 돼야 돼. 예를 들면은 자 840번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 일단 해를 구할 수 있는 것부터 처리를 할게요. x가 넘기면 2 이상, 요건 여기서 나오네. 아, 그럼 여기 부분에 해가 여기서 나오겠구나. 이런 추측을 쉽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2x가 a 플러스 2야. 따라서 x가 2분의 a 플러스 1이면 네가 뭐야? 4구나. 그래서 a는 얼마요? 7인가요?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쵸? 이런 거예요. 뭐 별거 아닙니다. 연립부등식에 해가 없는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44번. 자, 얘가 해가 없어야 돼. 마찬가지예요. 구할 수 있는 것부터 구하는 겁니다. 얘는 구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x가 4 이하야. 그러면 4 이하랑 얘랑 겹치는 게 있으면 안 돼. 해가 없다는 건. x가 2a-4야. 그럼 수직선을 봤을 때 4가 여기 있으면 4 이하인 거예요. 그럼 너는 4보다 오른쪽에서 스타트를 끊어야 되지 않니? 그죠? 그래야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2a-4가 4보다 커야 됩니다. 등호는 포함돼도 안 돼요. 둘 다 등호가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등호가 빠져 있으면 이들 둘은 같아도 어차피 겹치지 않으니까 그때는 등호를 넣어줘야 맞는 거야. 이 부등식은 등호가 있고 없고가 굉장히 큰 답을 좌우하기 때문에 등호를 넣어야 되는지 안 넣어야 되는지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848번에 살짝 쿵 응용 보도록 할게요. 한 자루에 500원인 색연필과 한 자루에 800원인 형광펜을 합해서 12자루를 산대요. 그러면은 색연필이 X라고 하면 형광은 형관이래. 형광펜은 어떻게 되겠어? 12자루를 사야 되니까 12-X겠지. 자, 보자. 전체 금액이 7,200 이상. 그럼 봐봐. 색연필이 X개인데 하나에 500원이니까 500X가 전체 금액이겠지. 더하기. 그 다음에 형광펜은 800원인데 이만큼이니까 800 곱하기 12-X겠지. 그럼 이게 전체 금액이겠네. 그러면 이게 얼마 이상이라고? 7,200. 봐봐. 세우는 거 쉽잖아. 그 다음에 얼마 이하? 8,400 이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 푸는 건 또 쉽죠? 오늘 했으니까 앞에 거 쫙 뒤에 거 쫙 해주시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800 연속하는 세 짝수의 합. 연속하는 세 짝수 얼마가 차이 나요? 2가 차이 나죠. 그래서 x-2. 지난번에 우리 등차 수열 할 때 기억나십니까?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숫자 할 때 a 플러스 d, a 플러스 2d로 둔 게 아니라 a 마이너스 d, a 플러스 d로 뒀죠. 그죠? 그치?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x-2, x 플러스 이렇게 두시면 계산할 때 편합니다. 연속하는 세 짝수의 합이 63보다 크고 70보다 작다. 봐봐. 그러면 3x가 되죠? 63보다 크고 그 다음에 72보다 작다. 뭐 이렇게 식을 세우면 금방 해버려. 알았죠? 응용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에서 시키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문장에서 시키는 순서대로 진행을 해라. 아시겠죠? 수학 하
쌤이 난이도랑 보고 이제 숙제 양도 좀 조절을 할 거예요. 수학하고 볼게. 그냥 따로 그냥 필기만 하시면 됩니다. 유리식이랑 유리함수 좀 기본적인 거 설명 좀 해줄게. 유리식은 사실 뭐 통분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 계산하는 거 위주로 지금 되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x-2분의 a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b가 어떻게 되냐. 이거 통분하면 어떻게 되지? 그냥 곱하면 되는 거죠. x 플러스 1에다가 어떻게 됩니까? 서로 이렇게 크로스해서 곱해주면 a의 x 플러스 1 더하기 b의 x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 뭐 당연히 누구나 다 아는 거고, 그치? 근데 이제 유리식 중에 조금 특이한 거 좀 해보려 그래요. 자, 부분분수입니다. 알겠지? 부분분수. 부분분수는 시그마 할 때 했던 것 같은데 기억날란가 몰라? 부분분수. 부분분수. 자, 부분분수가 뭐냐면 통분을 거꾸로 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AB분의 C가 뭐였냐? B-A분의 C에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렇게 바로바로 튀어나올 정도로 암기가 돼야 되는데 부분분수의 기본 원리는 통분을 하기 전으로 돌려놓는 거야. 마치 6분의 1을 2 곱하기 3분의 1로 생각을 한 뒤에 자 2분의 1 빼기 3분의 1로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근데 2분의 1 빼기 3분의 1 하면 통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되죠. 그래서 얘는 뭐야 3 빼기 2분의 1이 있는 거야 원래는. 알았니? 원래 1인데 알았어? 그래서 6분의 1을 2분의 1 빼기 3분의 1로 만든 이런 과정을 우리는 부분분수라고 불러요. 알겠습니까? 이걸 부분분수라고 부른다 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게 부분분수다. 부분분수.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x에 x 플러스 1 이렇게 된 걸 물어보면은 두 개를 빼봐. 1이죠? 그럼 1분의 1 하고 작은 거부터 적으시면 돼요. 알았지? 이해됐어? 그 다음에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4다. 그러면 큰 거에 작은 거 빼봐. 얼마야? 3이지? 그럼 3분의 1 앞에다 써. 그리고 x 플러스 1분의 1 빼기 x 플러스 4분의 1을 해봐. 자, 천천히 한번 봐볼래? 이걸 통분을 하면 여러분들 이걸 통분하면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1에다가 x 플러스 4분의 3이 돼요. 그래서 그 3을 없애주는 겁니다. 얘가. 그래야 1이 생기니까. 그래서 앞에다가 3분의 1을 해주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 기왕 한 김에 살짝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3개짜리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따로 적어 놓으세요. 3개짜리. 3개짜리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저 3개 중에 2개를 아무거나 고르세요. C랑 A라고 칩시다. 그렇다면 A분의 1 빼기 C분의 1 하는 거랑 같은 느낌인데 B가 양쪽에 꼽사리로 끼는 거예요. AB분의 1 빼기 CB분의 1. 알겠니? 자, 어떤 느낌인지 한번 식을 적어 볼게요. 자,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는 부분분수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분리를 시키는 거냐면 내가 만약에 얘랑 얘로 픽했어. 난 이걸로 한다 라고 생각했으면 두 개를 빼 4분의 1이겠죠. 그죠? 그리고 x분의 1 할 때 얘를 같이 그러면은 x 플러스 1은 두 번 끼는 거예요. 그냥 알았지? 그래서 x에 x 플러스 1분의 1 빼기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편하다. 3개짜리 알았지? 필기하시고요. 부분분수가 이런 거다. 부분분수는 고민할 필요 없이 바로 쓸 수 있어야 돼. 그 정도로 연습이 돼야 되는 거야. 알겠지? 부분분수는 바로 공식처럼 공식이죠.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연습이 돼야 되는 부분이다. 꼭 명심하세요. 비율에 대해서 잠깐 좀 이야기를 해줄게요. 네모를 채워봐라. 2분의 A는 3분의 B는 7분의 C는 네모분의 2A 플러스 3B 플러스 C다. 자, 첫 번째 방법.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법. 2분의 A는 3분의 B는 7분의 C를 K라고 둡니다. 아시겠어요? K라고 두세요. 그러면 얘도 K겠죠? 같으니까. 그랬을 때 여기를 만약에 뭐 X라고 잡으면 그죠? X라고 잡게 되면은 A는 2K 그 다음에 B는 3K 그 다음에 C는 7K야. 알겠어?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죠? 2a 플러스 3b 플러스 c는 x 곱하기 k라는 건데, 그럼 2a는 몇 k죠? 4k예요. 3b는 여기다가 놓으면 9k입니다. c는 그대로 7k예요. 따라서 얘는 몇 k가 되죠? 20k인가요? 20k가 돼서 따라서 x 값이 20이 된다. 이렇게 푸는 방법이 오리지널 방법이고, 쌤이 하나 이론을 알려드릴게요.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자, 가비엘이라고 하는 성질 공식이 있습니다. 요거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가비가 무슨 뭐 인도 사람도 아니고 아니에요. 얘는 한문이고요. 비율을 더한다 라는 뜻이에요. 무슨 성질이냐면 이런 경우에 씁니다. 자, 우리가 a분의 b가 c분의 d랑 같고 2분의 f랑 같잖아. 같으면 분모끼리 더해. 겁나 신기한 일인데 알고 보면 겁나 쉬운 거예요. 이게 같습니다. 물론 여기다가 상수를 곱하셔도 똑같게 성립을 하거든요. 알겠죠? 똑같이 성립을 합니다. 이유는 방금 제가 증명을 한 거예요. 이걸 K라고 두면 모든 증명이 끝나요. B가 AK고 D가 CK고 F가 EK니까 대입해보면 약분이 싹싹싹 되면서 똑같이 K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기다 적용을 시켜볼 텐데, 자, 지금 보면은 A가 2A로 바뀌었으니까 여기가 뭘로 바뀌어야 되겠니? 4분의 2A는 맞죠? 분모 문제에 뭐 똑같은 숫자 곱한다고 잡혀가는 거 아니잖아? 3B야, B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3을 곱해야겠지. 그죠? 천천히 봐. 3을 곱하면 되지 않아? 3B니까. 그럼 9분의 3B죠? 뭐 똑같잖아요. 9분의 3B나 뭐 3분의 B나 똑같잖아. 자, 그 다음에 C는 그대로네. 얘는 그대로 갈게요. 7분의 C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성립한다고? 분자 싹 다 더한 거. 마이너스도 해당이 됩니다. 분자 싹 다 더한 게 분모 싹 다 더한 거하고 똑같아. 그러면 겁나 쉽죠. 알겠습니까? 이걸 우리는 가비엘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렇게 풀면 훨씬 편해요. 알겠지? 유리함수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고. 유리함수. 기본적으로 y는 x분의 1. 이게 기본 모양이야. 알았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요렇게 생겼어. 이 친구도 점근선이 존재해. 점근선이 x축, y축입니다. 아시겠죠? x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y도 0이 될 수 없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y는 x분의 2랑 그래프, 그 다음에 x분의 마이너스 2, 이런 거 어떻게 방향이 결정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x분의 a로 통일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y는 x분의 a에서 a가 0보다 크잖아. a가 0보다 크게 되면 양의 방향 1, 4분면하고 3, 4분면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a가 0보다 작은 음수가 되면은 2, 4분면하고 4, 4분면을 지나는 그래프가 돼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점대칭, 원점 대칭이 됩니다. 물론 이들이 평행이동이 되면 그 대칭인 점도 같이 이동을 하게 돼 있고, 얘는 점대칭과 섬대칭을 같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A가 양수만 보든가 이 그래프는 점대칭도 됩니다. 가운데 원점 대칭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Y는 X에 대해서 또 선대칭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Y는 X에 대해 또 선대칭이 되고 이쪽에 대해서 또 선대칭이 된다.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도 또 선대칭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좀 평행이동을 좀 해볼게요. 평행이동을. Y는 X-P분의 자 A 플러스 Q 이렇게 잡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건 어떻게 한 거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을 한 거지. 그치? 점근선 찾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점근선 찾는 법은 일단 첫 번째 분모가 0이 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 전체가 0이 되는 케이스 하나. 예를 들어서 어떤 y는 x-3분의 2x 플러스 5라는 유리 함수가 있다고 하면 첫 번째 방법은 이 친구를 분리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x-3분의 나눗셈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2에 x-3 이렇게 적어. 그럼 뒤에 얼마가 남아야 돼?
이걸 똑같이 나눈 거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6이지. 근데 나는 플러스 5가 필요하지. 그럼 얼마 해야 돼? 플러스 11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찢어봐. 찢어보면 2 더하기 x-3분의 11 이렇게 되거든요. 알겠지? 이렇게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점근선은 뭐가 된다? 점근선 x는 3, y는 2, 3, 2 분모 0 되는 거. 그 다음에 이 전체가 0일 때 뒤에 있는 y값. 그러니까 지수함수의 점근선 볼 때는 약간 비슷한 느낌이죠. 이렇게 해서 점근선이 되는 거고,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먼저 유리함수는 무조건 점근선부터 그리셔야 돼요. 알았지? 무조건 점근선부터. 자, 3, x가 3, y가 2. 알았어? 이렇게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 좌표축보다 주인공은 점근선이 되는 거예요. 점근선 기준으로 4개 나눠지지. 그 다음에 여기 위에는 요 A가 뭐였어? 방향을 결정하는 거였음. A가 양수일 때 1, 4, 오면 3, 4, 오면 방향이었고, A가 음수면 2, 4, 오면 4, 4, 오면 방향이었는데 11이잖아요. 11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1, 4, 오면 3, 4, 오면 방향이겠네. 그럼 얘는 이렇게 될 거고, 자, 이쪽은 잘 모르겠다. 지금 축이 걸려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0을 집어넣으세요. 제일 만만한 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여기다 넣든 0 집어넣으면 뭐 나와? 마이너스 3분의 5 맞아요?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5. 그럼 여기야. 이쯤 되지. 그럼 얘는 이렇게 지나는 거야. 이렇게.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고, 자, 또 하나. 나는 이렇게 계속 바꾸기가 너무 귀찮아요 하는 사람은 여기서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요거는요, 점근선을 분모가 0 되는 거 쓰고 x의 개수 두 개를 나눠버리면 돼. 1분의 2. 그러면 y는 2가 나와. 그럼 쌤 이거 11 이거 부호는 어떻게 하나요? 팁을 알려드리면 절편을 여기서 바로 구하세요. 절편을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는데 마이너스 3분의 5 위치가 지금 여기란 말이야. 점근선이 이쪽에 들어있고 y좌표는 여기 있으면 지날 수 있는 그래프는 이 그림밖에 없어요. 항상. 알았지? 자, 마지막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을 방금 배운 걸 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y는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분리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빠르고 좋냐면, 분모가 0 되는 게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점근선이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그 다음에 개수, x 개수 봐봐. 1분의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2인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동서남북 4개로 쪼개졌지. 그쵸? 얼마 넣어보라 했어? 절편. 그래프 그릴 때 절편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x에다 0 넣어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0,5 나와요. 자, 여기 지나려면 그래프 방향 어떻게 돼야 되니? 이거밖에 안 돼. 그러면 너가 이쪽에 있어? 그럼 나는 여기 있어야 짝꿍인 거지. 이렇게 해서 그리는 게 유리함수를 가장 쉽게 그리는 방법이에요.